부동산 경매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경매를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요, 법원 입장에서 법원이 진행하는 경매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위에 있는 상단 링크 클릭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경매에 참여한 사람, 저처럼 또는 여러분들처럼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의 경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7단계에 걸쳐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 조사. 자, 2단계에서는요,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앞마당과 권리 분석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앞마당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자,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떤 물건을 봐야 될지 또는 어느 지역을 봐야 될지 초보자분들은 아마 막막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앞마당을 정하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지역이나 나한테 익숙한 지역 등을 이제 앞마당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물건들을 먼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나 남들이 어디가 좋다는 얘기를 들을 필요 없어. 그냥 한 곳만 꾸준히 보면서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의 이 흐름도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내가 한 동네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이제 점차 지역을 늘려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앞마당을 선정하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 하시는 겁니다. 자, 권리 분석은 이 물건에 문제가 있는지, 뭐 내가 낙찰을 받아도 괜찮은지, 뭐 내가 뭐 따로 손해보는 건 없는지, 이상한 건 없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그럼 권리 분석 어떻게 하냐? 그건 이미 경매 기초반 강의에 다 있어요. 책으로 공부해도 되고요. 책이나 영상을 보면서 혼자서 공부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336에 와서 같이 공부해도 좋죠. 첫 번째 단계에서 투자하고 싶은 물건을 정해서 자, 권리 분석도 끝났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임장을 가야 됩니다. 자, 임장이 뭐냐? 현장에 임한다. 뭐 이거 약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나가보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하는데 현장에도 안 나가보고 물건도 안 보고 여러분들 뭐 집도 안 보고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바로 현장에 물건지에 가서 자, 부동산은 어떤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이 집이 동향인지 남향인지, 입지는 어떤지, 학교에서 뭔지, 전철에서 뭔지, 버스 정류장에 있는지 이런 식으로 주변 환경, 입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변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실제 가격은 어떤지, 세가 얼마나 나는지, 팔리는지, 팔렸으면 얼마인지 이런 시세 조사도 꼭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이거를 전부 인터넷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만 느낄 수 없는 현장에서만 느껴지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현장을 나가야 됩니다. 특히나 초보자라면요, 내가 투자할 물건에 임장을 다녀오실 것을 꼭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집을 살 건데 그 집도 안 보고 투자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다 공부가 되니까 현장 나가는 것 자체가 공부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서 반드시 내 발로 걸어가면서 발품을 팔 것을 꼭 강조합니다. 자, 이제 1, 2단계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요, 이제 입찰가를 산정합니다. 자, 만약에 낙찰이 되었을 때 이게 매매를 할지, 임차인을 놓을지, 어떻게 할지 그 방식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팔았을 때 수익률, 또는 세를 났을 때 수익률, 또는 전세를 났을 때 들어갈 돈, 이런 거. 그리고 언제까지, 얼마나 걸릴지 해서 이걸 다 고려해가지고 최종 입찰가를 산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는 거죠. 즉 법원에 입찰하러 가는 겁니다. 자, 이때 몇 가지 입찰 팁을 좀 드려보자면요. 일단 첫째, 입찰서는요, 가능하면 집에서 미리 써오는 게 좋아요. 당일날 현장에 가서 쓰려고 하잖아요. 혹시 이게 법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원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곧 도떼기 시장 같아요. 사람도 많고 정신없고 와글와글하고 또 내가 낯선 공간이잖아. 투표할 때 왜 투표 기표소 같이 생긴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입찰서 써야 돼. 이게 처음이라 떨리고 헷갈리고 낯설어요. 그러면 입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실수? 금액을 잘못 쓰는 거. 그러니까 이게 또 초보자분들은요, 뭐 주변 사람들이 나 얼마에 썼지, 어떤 물건에 입찰할 거지, 막 이런 말을 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말이 들릴 때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날 미리 작성해 오시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증금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경매 물건에 입찰할 때는요, 경매 최저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법원에 은행이 있어요. 법원에 있는 은행에 가서 수표로 준비를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법원의 은행이 내가 사용하는 주거래은행이 아니다, 그런 분들은 미리미리 전날 미리미리 준비해 오시는 게 나아요. 당일날 은행 찾아가서 수표 찾아가지고 잘못하면 입찰 마감에 걸려서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입찰 마감 시간까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지 힘들게 준비한 물건 입찰도 못하고 날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경매 진행 시간, 입찰 마감 시간 등을, 이런 것들은 또 법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마음 편하게 입찰 시작 시간이 보통 오전 11시 반, 11시 이렇게 되는데 난 그냥 10시에 가세요. 마음 편하게 10시나 10시 반쯤 가서 여유롭게 법원이 진행하는 거를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혹시나 법원에 혼자
입찰 가는 게 어렵다, 또 법원이 처음이라 낯설다, 그런 분이 계신가요? 우리 카페에 법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336 카페에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해보세요. 자, 이제 만약에 법원에서 입찰을 갔습니다. 입찰을 가면 이제 뭐 낙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폐찰이 됐다. 폐찰이 되면요, 입찰서를 제출할 때 받아놓은 수취증이 있습니다. 그 수취증과 내가 낸 보증금과 교환을 해요. 법원에서 수취증 주고 보증금 돌려받고 그리고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낙찰이 됐다. 낙찰되면요, 법원에서 발급해주는 낙찰 영수증을 받고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낙찰이 됐다 라고 가정해볼까요? 자, 낙찰이 됐으면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잔금 납부 기한을 지정해줍니다. 언제까지 잔금을 내라 라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보통은 한 달에서 한 달 반이에요. 그 기간 안에 보증금은 이미 낸 거잖아. 그걸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납부를 해야 돼요. 만약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기존에 냈던 보증금은 법원이 몰수해요. 마치 내가 계약하고 잔금 안 내면 계약금 몰수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내가 잔금을 안 냈다? 그럼 법원 입장에서 경매가 끝난 게 아니야. 그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잔금을 납부할 돈이 모자르다. 그러면 보통은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입찰할 때 내가 대출 받을 것까지 감안해서 합니다. 경락대출은 낙찰받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걸 말해요. 대출이라는 게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금리 조건도 다르고 상환기한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얼마다, 뭐 어떻게 나온다 라고 설명드리긴 조심스럽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대출 담당자들께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만나는 거냐? 은행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경매 대출 같은 경우는요, 경매법정에 가시면 명함을 나눠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함 이모님 또는 명함 삼촌들인데, 이분들한테 법무사나 또는 대출 담당자분들의 명함이 있거든요. 그 명함에 있는 연락처를 연락하시면 그러면 대출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잔금도 모두 납부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과정은, 이게 경매라는 게요, 잔금만 낸다고 내 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명도가 남아 있습니다. 즉, 그 집에, 낙찰받은 집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거나 또는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요, 내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비어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 집을 내 걸로 완전히 만드는 과정이, 그게 바로 명도라고 불러요. 사람이 살고 있으면 협상을 하는 거고요, 사람이 아예 없으면 법원하고 얘기해서 집행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협상을 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법원하고 얘기해서 강제 집행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명도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를 하면 됩니다. 정확히만 알면 사실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이 과정이 통상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걸 내가 알고 들어가면 돼요. 너무 조급하게 낙찰 받자마자 빨리 내 집이 돼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천천히 진행하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도가 끝났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내 집이 된 거죠. 드디어 이제 집에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낙찰받은 집의 그 상태는 사실 복불복이에요. 경매라는 게 내가 그 집 내부를 보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뭐 일반적인 상태긴 해요. 깨끗하기도 해요. 근데 가끔 엉망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 그냥 청소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수리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올 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입찰가를 산정할 때 이런 비용들, 뭐 수리 비용이나 청소 비용이나 이런 거를요,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자세하게 공부하려면 좀 더 공부가 필요한 건데,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앞으로 와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입찰가를 산정할 때 미리 염두에 두는 거야. 얼마 정도 염두에 둬야 되는지 하는 것도 다 공부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원래 목표했던 방향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매매를 하든 세를 놓든 뭐 장기 보유를 하든 단타를 치든, 이게 내가 목표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경매의 한 사이클이 모두 마무리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요, 제가 입찰자 입장, 경매를 하는 입장에서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했던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세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 권리 분석입니다. 내가 이 물건을 낙찰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는 과정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어떤 거를 피해가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시세 파악이에요. 자, 지금 이게 거래가 되고 있는 시세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 쓸지 가격을 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도. 어떻게 하면은 큰 분란 없이, 큰 사고 없이 최대한 빠르게 또는 무난하게 이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이냐, 또는 협상을 해서 내보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겠죠. 자, 여러분, 경매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혹시나 경매를 공부하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안녕.